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3학년이 돼서 처음으로 치른 모의고사였죠.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아니면 쉬웠나요?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난이도를 체감하기보다는 사실 피곤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얼마나 피곤하셨을는지는 뭐 대략 짐작이 갑니다. 자, 무튼 간에 이번 시간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3월 고3 물리학 총평이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내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난이도는 과연 어땠나요? 요거 얘기하면은 좀 걱정이 돼. 요거 만약에 쉬웠다고 얘기하면은 나 쉬웠는데 점수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좋았어. 사탐런이다. 뿅! 도망갈 테고. 요거 어려웠습니다. 어렵구나. 역시 물리는. 나 사탐런 할 거야. 평 가고. 내가 요 말을 해도 사탐런 저 말을 해도 사탐런 물리는 줄어들고 저기 사회문화 늘어나고 생유는 늘어나고 이거 뭘 말해야 돼? 자포자기야. 그냥 나도 자포자기야. 그냥 내 맘대로 할게. 야, 정확히 말하자면 난이도 같은 경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중하라고 보시면 돼요. 1컷은 각 사이트별로 집계해 보니까 뭐 46 형성되어 있던 곳도 있고 그 다음에 45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쌤이 짐작하기로는 46, 47 요 정도에서 1컷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1컷 예상 1컷은 46 혹은 47 요 정도에서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뭐야? 얼마나 절망적인 거야. 나 1등급을 위해서 요거 선택했고 그 다음에 공대 가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사탐런 해야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사탐런 하라고 지금 여기에서 요 총평 찍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희망적인 말, 호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식으로 적절히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실 시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학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역학이 하필 첫 번째 단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원에서 그냥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자, 역학 같은 경우 보통 통상적으로 4문제에서 많으면 6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냥 5문제라고 생각하시면은 맘 편합니다. 비역학 같은 경우 그래요. 나머지 15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역학 제외하고 비역학은 어때? 좀 할만하죠? 그쵸? 좀 할만할 겁니다. 아니 전자기파 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 그 문제는 솔직히 1분 컷 아니야. 지식만 알면은 그쵸? 1분 컷 아닙니까? 뭐 전자기파 문제뿐만 아니라 요 비역학에서 어려운 부분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전기 문제. 둘째, 자기 문제. 셋째, 전자기 유도 문제. 넷째, 바로 뭡니까? 연력학이죠. 연력학인데 자, 여기는 전기 같은 경우 솔직히 패턴만 파악하면은 그래요. 요거는 사실 논리학 문제입니다. 패턴 파악만 완료하면은 여기는 솔직히 거저주는 문제.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자기 문제 같은 경우 요것도 사실은 계산 문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문제 요것도 계산이 들어간 살짝 머리 아프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요거는 사실 PV 그래프 그리고 표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 만드는 문제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비역학 문제 같은 경우 연습만 잘 된다면은 쉽게 격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뒤바꿔 봅시다. 비역학만 잡으면은 웬만해서는 고정적으로 35점은 나온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봐봐. 결국에는 나머지 5문제가 관건입니다. 5문제가 관건이에요. 자, 비역학 먼저 잡아서 35점 획득하고 어느 정도 등급 획득했겠죠? 그 이후에 요 역학에 좀 많이 할애하면은 충분히 물리학은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 역학이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거야. 역학 문제도 사실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어요. 오케이? 대부분 뭐 신유형이라고 해도 대부분 문제들이 다 정형화되어 있어. 다 항상 내는 방식이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그 정형화된 문제틀을 잘만 익숙하게 만들면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은 결국엔 여기도 문제 될 거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런 희망적인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익숙하게 만드느냐? 우리는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쌤 강의 중에 크게 이제 이렇게 개념 공부, 볼텍스 개념 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헤르츠 기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4월 달에 뭐가 나오냐면 헤르츠 바로 엔제 역학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 6월 달까지는 요거는 역학은 항상 어렵다라는 거 인지하고 달려야 됩니다. 알겠나요? 6월 달까지는 역학은 항상 어렵다라는 거 인지하고 달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헤르츠 기출이 있습니다. 요거 역학을 공부할 거예요. 못해도 6월 달까지 2회독은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참고로 2회독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요거는 현역 기준입니다. 만약에 나 재수생이다 혹은 N수생이다 하시는 분들은 못해도 3회독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요거 3회독 합시다. 참고로 샘 헤르츠 기출 같은 경우는 뭐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은 굉장히 풀이 방법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요런 풀이 방법도 있고 요런 풀이 방법도 있고 그거 중구난방 아닙니까? 아니야, 뭔 중구난방이야. 일단 기초적인 풀이 방법 알려주고 정석적인 풀이법, 그 다음에 이제 또 편법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풀이법에 익숙해져서 자신감을 찾자. 요거 못해도 2회독 합시다. 역학 2회독 합시다. 알겠나요? 역학 2회독하고 아니 선생님 역학만 하면은 비역학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비역학은 잡는데 짧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역학처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6월 전까지는 헤르츠 기출을 2회독 할 것이고 주로 역학에 힘을 좀 쏟읍시다. 역학만 잡히면은 솔직히 말하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역학만 잡히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 나 시간만 다 주어지면 50점 나올 수 있어. 나 시간만 많으면 다 맞을 수 있어.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도달해야 될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아? 나 그러면은 무조건 50점이야. 요 상태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도달해야 될 상태. 요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연습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임 어택입니다. 두 번째 타임 어택. 여기서부터 타임 어택을 연습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요거 극도의 타임 어택이라고 막 오르비에서 혹은 수만이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나 지금부터 막 시간 싸움 막 시간 재놓고 뭐 그렇게 할 거야. 지금부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타임 어택에 가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무튼 간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자꾸 얘기하지만 자꾸 동어 반복 같은 말인데 요겁니다. 초조해할 필요 없어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요거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중하였고 요거에 막 잘 나와서 난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이다? 아니에요. 여기에서 못 나와서 난 앞으로 못 나올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 결과는 있죠. 우리가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그냥 진단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다. 알겠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6월하고 9월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하나 내려줄게. 6월 달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볼텍스 역학을 2회 돌리자. 오케이? 볼텍스가 아니구나. 헤르츠 기출 2회독 합시다. 어디 파트만? 역학 파트만. 역학 파트만 하고 어느 정도 역학 문제 패턴에 익숙해졌고 다 풀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비역학 건드려도 돼요. 근데 나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시한 차선책은 뭐냐면 그러면은 볼텍스로 먼저 비역학 잡으세요. 알겠습니까? 비역학 잡으시고 헤르츠로 먼저 비역학 잡으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5점이 나오거든. 이때 이제 역학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요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나 자신감 좀 같이 얻어가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비역학 잡고 역학으로 가도 되고 나 좀 역학 불안하니까 역학 먼저 잡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학부터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각 단원에 해당하는 이 기출을 2회독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특히 물리는 N회독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물리 문제 같은 경우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어요. 요새 평가원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완전한 킬러 문항은 없습니다. 사실.
너 죽어봐라 하는 문항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항들이 존재하느냐? 대부분은 준킬러입니다. 준킬러라는 것은 뭐냐? 나 이거 시간만 있었으면 풀 수 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계산이 더러워? 해서 계산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문제, 그리고 시간을 조금 요하는 문제, 막 이해하는 데는 어렵진 않지만 시간을 많이 필요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준킬러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문항들이 굉장히 다수 출제됩니다. 당연히 이 준킬러 문항을 쉽게 다루려면은 그 여러 문항들이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익숙해지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뭐다? 그쵸? 애내독하는 거다. 여러분, 물리를 있죠?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습니까? 자전거 타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자전거 어떻게 탔어? 자전거 어떻게 탔냐고. 먼저 그냥 한번 타보고 엎어졌네. 그러면 옆에 딱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거기서 틀면 안 된다. 요거는 그래요. 브레이크야. 하나 둘씩 알려주면서 천천히 교정해 가면서 그렇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물리도 마찬가지야. 물리 가면서 깨지고 일어나고 깨지고 일어나고 7.8기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엎어졌을 때 상처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이 물리 포기하고 막 가는데 원래 물리가 그렇게 상처가 좀 심해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아픈 과목이다. 쌤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자, 쌤 같은 경우도 사실 재수생에 좀 아픈 추억을 갖고 있어요. 현역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재수를 했지. 재수를 해서 쌤은 누구 커리를 탔냐면은 수학은 한석원 선생님. 빨간색 안 돼. 수학은 한석원 선생님 커리를 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티침이었어요.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 메가스터디에 백이범 선생님 커리를 탔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백이범 선생님 커리를 탈 때 물리 1, 2를 다 탔거든. 왜냐면은 물리 좀 있어 보이잖아. 나름 가오가 있는, 가오를 세워주는 과목이잖아. 딱 봐도 물리한다? 야씨, 너 독특한 놈이네. 다들 평이 그래요. 그래서 물리 선택했지. 이유 없었어. 물리는 가오의 과목이야. 그래서 물리를 선택하고 했는데 이거 웬걸? 3월 모의고사를 쳐도, 그 다음에 이제 4설 모의고사를 쳐도, 이거 뭐 거의 한 30점 초반에서 30점 중반에 여기에서 허덕이는 거야. 물리는 아무리 봐도 새로워. 미치겠는 거야. 6월 모의고사? 잘 봤을 것 같습니까? 바닥이었어. 수학은 더 바닥이었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은 요분들의 교재를 더 이상 안 샀습니다. 그냥 문제풀이 교재만 이렇게 세팅해 두고, 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느냐? 한 번 풀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요. 그 다음에 다음날 요거 다 지우고 두 번째 풉니다. 다음날 지우고 세 번째 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채웠냐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10번까지 채웠어요. 진짜로. 요건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10번까지 채웠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 그래도 보통은 3번 정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요 인고의 시간을 거친 결과 쌤은 수능에서는 진짜 물리는 정말 자신 있게 잘 나왔어. 1, 2 둘 다 1등급 찍었습니다. 참 요게 그래요. 나름 소소한 자랑인데 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물리 문제풀이는 정확히 말하면은 물리가 아니에요. 물리의 본질과는 달라요. 그러면 뭐냐? 기술이다. 여러분들은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다. 자전거를 잘 타려면 자전거를 여러 번 타봐야 되고 엎어져 봐야 된다. 물리도 마찬가지다. 물리 문제를 잘 풀려면 여러 번 엎어져 봐야 되고 많이 풀어봐야 된다. 같은 거 여러 번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까? 100문제를 한 번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100번 푸는 게 훨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달까지 2회독 하시길 강추드립니다. 알겠나요? 요렇게 해도 요거 듣기 전에 무조건 저거 뭐 총평 들어봐서 뭐해. 나 사탐런인데. 나 이럴 텐데. 가슴이 찢어집니다. 기숙학원에서도 사탐런 하겠다고 다들 그렇게 자꾸 상담을 하는데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곰습니다. 나 진짜 나 물리 좋아해서 물리 강사 된 건데, 물리 교사 했었고 강사 된 건데 안타깝습니다. 무튼 간에 물리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나쁜 물리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와줘요. 알겠습니까? 자, 무튼 간에 여기에 일일비 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걸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